안녕하십니까. 이번 문제풀이 전력공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2023년 첫 시험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난이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잘 본 문제도 있을 거고, 못 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 CBT이기 때문에 참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자, 문제 한번 수험생의 그 의견, 선생님이 봤던 경험을 판단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CBT 1차 전력공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성점 직접 습지에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얼마냐고 그랬고요. Z1, Z2, Z0 값은 각각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고 이 A 값은 지락된 상의 무브와 기전력이다.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쩜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A상, 2A, 얘를 B상, 2B, 여기를 C상, 2C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자를 A 단자, 이 단자를 B 단자, 이 단자를 C 단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지락이 발생됐다 그랬습니까? 이 A, 즉 A 상에 지락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락됐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지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락된 상태에서의 전압 이쪽 VA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지락됐다. 나머지 상에는 전류가 흐른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 I, B인데 이때의 값은 0이 될 것이고 이때의 값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자, 지락된 곳으로 전류가 모두 흐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I, A 값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V, A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I, B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I, C 값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영상 전류 어떻게 표현됩니까? I0는 I0 값은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B, IC 값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나와요? 3분의 1에 I, A 값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정상분에 대한 값 볼까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에 I, A의 IB 플러스 A제곱의 IC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얘도 무슨 값? 0. 얘도 무슨 값? 0.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에 I, A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분 볼까요? 역상분. 얘는 얼마입니까? I, A 값에 I 제곱에 IB 플러스 A의 IC 값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값인 거예요? 0이고요. 그죠?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3분의 1에 I, A 값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자, I0도, I1도, I2도 뭐가 나와요? 전부 다 3분의 1에 I, A가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IA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3, I0가 될 것이고요. 이 IA를 통해서 흘러가는 값이 뭐가 됩니까? 지락 전류가 되겠죠. 그죠? I, G 값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락 전류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조건은 뭐예요? 요게 전부 다 같다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발전기 기본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발전기 기본식에서는 V0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Z0 I 제로 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1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2A에 마이너스 Z1 I1. 자, V2 값은 마이너스 Z2 I2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A상의 전압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A상의 전압은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의 값이니까 자, 이 다 집어넣고 전개시키면 되겠죠. Z0 I0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Z1 I1 네, 플러스 Z2 Z I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뭐라고 되었습니까? I0, I1, I2 값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0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Z0의 I0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Z1의 I0 마이너스 Z2의 I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값으로 한번 쭉 해서 묶어볼까요? 그럼 2A의 플러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냥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의 I0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얘는 VA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값은 0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0이 되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A는 Z0에 플러스 Z1에 플러스 Z2 값이 되고 요거는 I0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I0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의 값이고 요 값은 무슨 값이에요? 2A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I0 값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얘는 I1하고 똑같고 I2하고 똑같다고 그랬고요. 이 값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3분의 1 IA라고 그랬습니다. 3분의 1 IA라고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IA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지락전류 I G값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값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3I0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3의 무슨 값이다? 3I0다. 지락전류는 30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값들이 어디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에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즉, 일선 지락사고 시의 영상 전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 IA가 될 것이고, 지락 전류 값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풀어줄 수 있겠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0.8에서 0.9로 개선된다면 전력 손실은 약 몇 %로 감소하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전력 손실은 자, PL은 뭐에 대한 값이 i제곱 r에 대한 값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값은 i라는 값을 얼마로 구할 수 있어요?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얘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 코사인 세타분의 p 값으로 쓰고 요거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는 v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 제곱 곱하기 r이다. 올릴까요, 그냥? p 제곱에 r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 손실과 코사인 세타 역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더라? 코사인 세타 제곱 값에 반비례하더라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PL1분의 PL2 자 0.8과 0.9에 대한 값으로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PL1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0.8이면 0.8의 반비례니까 얘는 뭐가 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값이고 이쪽은 반비례니까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값. 요거의 무슨 값? 제곱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자 0.8에서 0.9로 개선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2가 0.9가 될 것이고 얘는 0.8이 된다. 요거 제곱. 그러면 0.9의 제곱분의 0.8의 제곱 얼마가 되는 거고요? 0.79만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력 손실 얼마큼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1에서 얼마만큼? 0.79만큼 작용할 거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요만큼 감소한 거잖아요. 그죠? 즉
0.21만큼 감소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감소했다? 21% 감소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제로 손실은 몇 퍼센트? 21% 감소됐다. 답은 2번이 된다는, 3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송전계통의 무슨 협조? 절연협조에 있어서 전원 레벨이죠. BIL이 가장 낮은 기기는, 가장 낮은 기기 뭡니까? 피레기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 자체가, 즉 각 절연계통의 BIL 값보다 최고로 작아야 되기 때문에 피레기가 가장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절연 레벨 순서대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자, 그 다음에 차단기, 변압기, 마지막으로 피레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번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요거 체크하시면서 기억도,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자, 그 다음에 차단기, 변압기, 그 다음에 피레기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 즉 SGR의 용도를 물어봤죠. 자, SGR 병행 위에선 송전 선로에서 한 선이 지락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장 회선만 선택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즉 다회선 선로에서 접지 고장 회선에 선택을 해서 차단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정기 SGR 몇 번의 답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5번 문제. 송전선에서 뇌격에 대한 차폐 등을 위해서 뭘 설치한다 했습니까? 가공지선을 설치할 건데 이때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차폐각은 보통 15에서 30도라고 그랬는데 물론 작은 거 좋아요. 근데 보통 얼마 나온다 했습니까? 30에서 약 45도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문제 얼마가 됩니까? 우리 보통 차폐각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호할 수 있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작을수록 작을수록 벼락에 대한 차폐 효과가 크다라는 거고, 이게 작게 만들려고 보통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선로 같은 경우는 2개 설치한다. 즉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선으로 하게 되면 차폐각이 적어진다. 그래서 5번 답은 일단 3번이 됩니다. 4번 가볼까요? 가공지선은 연동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연동선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보통 AC, SR 얘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답 몇 번이 맞는 거예요? 3번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자망 회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4단자 정수 A, B, C, D가 있습니다. 이제 선로에 임피던스가 ZT분의 1N 값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수전단이 접속된 경우 계통 4단자 정수 중에 D0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0, B0, C0, D0의 값은, 자, 4단자 정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뭐만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임피던스 값만 존재하는 거니까 임피던스 값, 자, 1, ZT분의 1, 여기는 어드미턴스 값은 0, 얘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행렬만 잘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 요거 나오니까 뭐 나옵니까? 얘는 A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다음 얘는 요거니까 뭐 나와요? ZT분의 1 플러스 이 값이 나오나? 이게 아니죠. 요거죠, 그죠? 요거니까 뭐가 나옵니까? ZT분의 C 플러스 뭐가 돼요? D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잠깐만. 아, 잘못 풀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풀면 되니까 얘 적용시키고 얘 위에 거 B입니다, 그죠? ZT분의 A의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이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C, 얘는 이렇게 풀 거니까 ZT분의 C 플러스 D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구하니까 뭐 구하라는 거예요? D0 값은 요 값이 D0가 됩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D0는 ZT분의 C 플러스 B 값인데, 자, 이 통분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얼마입니까? ZT의 C 플러스 D 곱하기 ZT 이렇게 쓴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몇 번에 있습니까? 답은 1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전 구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뭐냐라고 물어봤죠. 뭡니까? 보통 구분 개폐기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통 캐스케이딩 같은 거 일어날 때 뭘 쓴다고 했습니까? 구분 퓨즈나 구분 개폐기 같은 거 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사용하는, 즉 정전 구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고 여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구분 개폐기, 즉 OS를 사용한다 라고 보는 거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납 방지. 자, 뭐 이거는 역섬납 방지만 나오면 답을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매설지선 설치할 수 있어야겠죠. 즉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탑각에 대한 접지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철탑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직경 레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섬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계전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계전기 관련된 문제 중에 뭘 구하래요? 반환시, 정환시 특성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만들어져라. 즉 동작 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작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동작하는 얘기죠. 즉 얘는 거의 반환시 특성을 갖고 있네요. 됐나요?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조금 길게 늦게 동작을 할 것이고, 동작 전류가 커지면 빨리빨리 동작한다는 거. 그다음에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 즉 동작 전류 이상에도 즉시 동작한다. 얘는 순시 또는 순환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순시 또는 순환시. 다음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얘는 뭐가 돼요? 정환시가 되는 거고요. 정환시. 4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면 반환시 특성을 갖는다는 거고, 어떤 전류 이상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정환시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즉 방환시, 정환시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구예요? 4번이다. 9번 답 4번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수력발전소에서 형식을 취수 방법 또는 운영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 다음 중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저 취수 방법, 물을 갖다 가둬놓든지 물을 갖다가 쏟아 버리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댐식, 수로식, 유형, 변격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취수 방법에 따라. 그러면 조정지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운영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요거 한번 간단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보통 댐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유량이 굉장히 많고요. 유량이 많고 높이가 낮을 때. 수로식은 어떤 경우예요? 유량은 굉장히 적죠. 대신에 높이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니까 Q 값은 적은데 H 값은 굉장히 크다,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역 변경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얘는 거의 유량보다는 뭐에 대한 값으로, 높이에 대한 값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갑니다. 네, 주변악기 등에서 발생되는 몇 고조파, 제5고조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제5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뭐가 됩니까?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용 콘덴서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즉,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용 콘덴서 SR과, 즉 우리 직렬 리액터를 뭐라 표현해요? SR이라 표현할 거고, 전력용 콘덴서를 SC라 표현하는데, 얘에 대한 뭘 이용하는 거예요? 공진을 이용한다. 공진을 이용해서 제거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고조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주파수 앞에 집어넣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5고조파에 대한 값을 공진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리액터 성분과, 즉 유도성 리액터 성분과 용량성 리액터 성분이 서로 같다. 즉 화수부가 0이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리액터 값을 설정할 때는 오메가 1은 5 내려오니까 5의 제곱, 25분의 오메가 C분의 1 값입니다. 자, 요거 얼마 나와요? 0.04 나오기 때문에 얘는
4%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즉 용량의 4% 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즉 콘덴서 용량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렬 리액터를 선정할 때는 자, 이론상으로는 얼마가 계산됐어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4%가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적용시킬 때는 약 얼마? 실제상으로는 5에서 6%를 적용시킨다 라고 보는 거죠. 뭘 이용한다고요? 공지를 이용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번 답 몇 번입니까?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연결한다. 그래서 오고주파를 제거할 때는 직렬 리액터를 연결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도체에서 두 번의 전선, 두 번 이상의 전선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의 전선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 스페이스를 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간격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설치한다? 스페이서. 자,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자, 복도체를 갖다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선 사이에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선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같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전자기학전에도 공부했어요. 평행한 선끼리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작용한다? 서로가 흡인력이 작용한다. 즉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선끼리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아서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붙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간격을 띄워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얘들이 서로가 간격이 붙지 않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간격을 서로가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12번 답 몇 번이 답이다? 스페이서가 답이다. 그래서 12번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한 쌍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주파수가 60Hz라고 그랬습니다. 3상 송전선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때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수소 리액터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소 리액터에 공진 리액턴스는 그랬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공진 리액턴스 오메가 L은 3상에 대한 값으로 적용시키는 3상에 대한 값이 아니라 대지 정전 용량 값이 적용될 때는 3오메가 C로 적용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오메가 L은 뭐가 됩니까? 3오메가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C분의 1 값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메가 L 값은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몇 헤르츠입니까? 60Hz 값이고요. C 값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메가 L 값 얼마가 나옵니까? 리액턴스 값은 1777이 나온다. 1770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770옴짜리 집어넣어주면 된다. 공진 리액턴스 값이 적용되면 된다. 답 몇 번입니까? 13번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답 3번.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계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퍼센트 임피던스 성분이나 리액턴스 성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V분의 I 곱하기 Z 곱하기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액턴스 값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분의 I 곱하기 리액턴스 X 곱하기 100입니다. 그쵸?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얘는 10V 제곱에 Pn 곱하기 Z 값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리액턴스 성분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10V 제곱에 Pn 곱하기 리액턴스
x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때 V의 단위 킬로볼트, Pn 단위 kVA,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킬로볼트, 이쪽 단위 kVA라는 겁니다. 그래서 10V 제곱의 P 곱하기 X, 10V 제곱의 P 곱하기 X, X 곱하기 P, 여기 어딨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번 답입니까? 2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4번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반지름이 0.6cm인 경동선. 자, R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0.6cm라고 그랬고요. 삼상 1회선 송전솔로 해서 선간거리 D 값이 얼마래요? 2m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배치한대요? 삼각형 배치한대요. 자, 각선의 인덕턴스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인덕턴스 구하는 식부터 보겠습니다.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 값이다. 단위 미리 헬리 퍼 킬로그램. 자, 작용하는 반지름 등가 성간거리 값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때 등가 성간거리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등가 성간거리 D 값은 어떻게 계산된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D에 3승이 되는 거죠. 3승 3승 없어지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D 그대로 작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m니까 삼각형에 대한 등가 성간거리 얼마 되는 거예요? 그냥 2m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값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 R 값이 얼마라고요? 0.6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위 환산만 주의하시면 돼요.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 2. 이렇게 하시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나온대요? 1.21. 1.21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다 몇 번 했습니까? 15번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가? 네, 뭐 이거는 뭐 기기 풀어보신 분들도 잘 풀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일반적인 송배전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특성 임피던스는 자, 특성 임피던스 Z0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어드미턴스 Y분의 임피던스 Z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정수 감마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루트 Z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즉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더라도 임피던스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전파 정수 계산해도 임피던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둘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임피던스는 보통 회로 내에서 임피던스를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 단락 시험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즉 직렬 임피던스는 단락 시험을 통해서 계산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에 대한 계산은 얘는 무슨 시험을 통해서 계산됩니까?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못 빠졌어요. 얘는 직렬, 얘는 병렬. 그냥 임피던스만 생각하시고 어드미턴스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직렬 임피던스는 단락 시험, 임피던스는 단락 시험,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 그럼 몇 번이에요? 16번다. 어떤 시험으로 구한답니까?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배전반이 접속되어 운전 중인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의 2차 측 회로를 점검할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2차 측 회로를 점검할 때 PT와 자, CT의 경우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PT는 2차 측을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개방하고 점검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해야 됩니다. CT는 얘는 개방하면 안 되죠. 반대로 단락시켜야 됩니다. 즉 PT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차 측 뭐 하면 안 돼요? 단락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CT는 2차 측 개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선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떤 선로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는 PT가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마찬가지 CT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PT와 CT.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인가되는 전압 V1이고요.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는 우리가 I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PT 쪽에서의 1차 측 이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볼 거고 이쪽을 2차 측이라고 볼게요. 1차 측에 대한 에너지 전력값은 P1의 V1, I1이고요. 이 2차 측에 대한 값은 P2의 V2, I2입니다. 자, 우리 CT라는 건 PT라는 건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저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1차 측에 대한 값은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근데 에너지는 서로 뭐가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전력값은.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될 것이고 얘는 무진장 커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가 뭐가 되니까 저희가 같아질 거니까. 근데 얘가 2차 측에 대한 전류가 엄청나게 큰 상태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단락시켜봐요. 단락시키면 이쪽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뭐한다? 단락시키면 안 된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락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자, PT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PT는 반대로. 자, P1의 1차 측에 대한 값을 P1이라고 볼 거고 2차 측에 대한 값을 우리가 P2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P1도 마찬가지로 V1, I1, P2도 마찬가지로 V2, I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CT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전류를 저전류, 소전류로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 값은 똑같으니까 이 값은 작아야 될 것이고 이 값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CT 같은 경우는 2차 측으로 개방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은 전압이 즉 큰 전압이 걸려버리죠. 큰 전압이 걸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절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개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측을 뭐 해야 된다? 단락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몇 번입니까? CT만 단락시킨다. CT와 PT 모두 단락, CT부터 개방 아니죠. CT만 단락시키고 PT는 뭐 한다? 개방시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7번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18번 가겠습니다. 뭐 18번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락전류 가장 적다라고 판단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할 수 있게끔 리액터 값을 통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뭐가 되는 거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될 것이고요. 즉 소호 리액터 접지 자체가 뭐예요? 지락전류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최소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몇 번입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다라고 체크하시고요.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어떤 선로로부터 전압파가 들어왔다. 자, 요건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자, 기준 경계점이 있고요. 이쪽 1차 측에 대한 임피던스가 Z1이고요. 선로에서 이쪽의 임피던스 Z2라고 보겠습니다. 저기에 전압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즉 E1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파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얘를 갖다가 그대로 투과시키는 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표시합니까? 반사파와 투과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반사파라고 표현하고 반사파 전압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3 값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투과파다라고 표현합니다. 투과파.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투과파는 자, 투과파 전압 E3 값은 무슨 값이에요? Z1 플러스 Z2의 EZ2 값으로 쓰면서 곱하기 무슨 값? 이 원의 값을 곱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사파 값은 E2 값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 곱하기 이 원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Z1 플러스 Z2분의 Z2 요걸 우리가 투과 계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 값은 얘를 반사 계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Z2하고 Z1하고 같으면 반사계도 이 반사파 전압 전체가 0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요거 풀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요거 대입하시면 이 3 값은 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00 플러스 1500에 EZ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1500에 곱하기 얼마? 600. 요거 해주시면 투과파 전압 얼마 나옵니까? 900 kVA가 아니라 900 kV가 되는 거죠. 900 kV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번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전력계통 연계 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래. 틀린 거. 자, 기본적으로 전력계통, 뭐 A계통, B계통, C계통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별도 운전되고 있는 계통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려서 뭐가 되는 거? 송전선으로 연결해서 대규모 계통을 연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계통을 연결해서 운전하는 걸 우리가 전력계통을 연계한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보통 전력계통을 연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계통 간에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급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급전이 용이하다. 하나 많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급 신뢰도 하나가 정제되면 나머지 계통을 통해서 공급시킬 수가 있는 거고 전력계통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사고가 나면 다른 쪽으로 그 사고의 여파가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다른 계통으로 영향이 파급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전력계통을 연결한다는 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액턴스 값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 리액턴스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 IS는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XL분의 또는 X분의 이 값으로 쓰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겠죠. 단락줄력 값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틀린 건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뭐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통 설비 용량 값을 갖다가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갖다가 일단 전력계통에 갖다 얘가 품질이 나쁘다 좋다는 주파수에 대한 값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단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초반에 설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도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전력공학 문제 풀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몇몇 문제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에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보풀보기입니다. 우리 CBT 같은 경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력공학은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차 실기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